오늘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1900선을 내줬던 지수는 오늘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1950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엿새 만에 1160원으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1900선 이탈했었는데요. 오늘은 1850선까지 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이 난항을 보이면서 엿새째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 IT주를 집중적으로 파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하고 있지만 힘은 역부족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3천억 원, 개인 쪽에서 2,8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1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1,000억 원 정도 출하되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41포인트 내린 1,8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오정장 잠깐 481로 오르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낙폭은 1%대로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2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기에 더해 18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2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1.8% 정도 내린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해외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환율은 엿새째 올랐습니다. 1,160원으로 진입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겠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역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오른 1,164원 1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용해 보시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지표는 호재를 보였지만 그리스 우려감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1,800, 지금은 50선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내리면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유난히 좀 많이 빠지네요. 네. 오늘 한 2.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시장을 잘 버티다가 오늘 5.6% 빠지면서 같은 전기전자 계열인 SK 하이닉스가 7%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 LG디스플레이도 4%대, 또 시장에서 잘 견뎠던 삼성 SDI도 거의 6%를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리스의 연정 구성 실패로 인해서 그리스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시장을 많이 흔드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잘 바쳤던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정 구성이 실패했지만 일단 6월 17일 날 재선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6월 17일까지는 그리스 문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프랑스 올란도 새 대통령하고 그다음 메르켈 총리가 이제 회동을 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다만 프랑스 올란도 대통령이 제시했던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달의 23일에도 특별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주목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시점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미국 지표를 보시면 4월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현물에서 좀 매도가 많습니다. 약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96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군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전기전자에서 거의 투매가 나옵니다. 2,24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32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요인은 전기전자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지금 6%까지 하락하면서 지수를 44포인트까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뭐 주식을 팔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금화를 잘 하신 분 입장에서는 잘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관들이 운송 장비에서 그래도 한 170억을 사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사야 합니다. 제가 아마 이 방송을 거의 뭐 1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하면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8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를 아마 언급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일단 그 목표치는 다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2060에서 리스크 관리 하신 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30%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특히 미국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오늘 밤 미국이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만큼을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1854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시아에서 항생 다음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만약에 낙폭을 줄여서 1882포인트 정도까지 회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로써 모든 매물은 다 출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저점일 수 있다. 그동안 현금화를 잘 해둔 분이라면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훌륭하신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죠.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어머님? 여기 동탄인데요. 네, 동탄에서 받아봅니다. 동탄에서 받아보기 또 처음이지 않을까. 자, 오늘 날씨 그래도 좀 쌀쌀하잖아요. 네, 네, 그 사이 또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와가지고요. 네, 벌써 감기 걸리셨어요? 예, 네,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려서 감기가 싹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별 연관성은 없겠지만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저 삼성정밀화학이요. 네, 삼성정밀화학이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58,200원이요. 네, 5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비중은 10%예요. 10%요. 삼성정밀화학 말고 다른 종목은요? 저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이 내리는데 걱정입니다. 네, 105,000원에 20%예요. 네, 105,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어제 했어요. 네, 가격대가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고 이 두 종목이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정밀화학은 5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시고요. 어제 사신 삼성전기 105,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나머지 70%는 현금과 다른 종목들로 들고 계십니다. 자, 삼성정밀화학과 삼성전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저기 삼성 정밀 같은 경우는 네. 좀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승이 되길래 네. 좀 수익이 날까 싶었는데 네. 갑자기 막 꺾이면서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더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살아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것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같이 대화 네. 나눠주시면서 상담 네.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삼성을 좋아한다기보다도요. 요즘 워낙 삼성 해서요. 네. 예, 맞아요. 삼성 얘기밖에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일단 오늘 왜 하락하는지는 아시죠?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아니요,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그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그 엘피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반도체 디램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예. 마이크론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애플하고 최근에 삼성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애플이 엘피다에서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디램 그 규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말 그대로 삼성은 반도체 같은 거 이제 애플에 납품을 했는데 이제 애플이 이제 더 이상 삼성에게 매출을 기여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넘게 하락하고요. 예.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다 지금 거의 3%, 4% 이렇게 높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여파가 이제 오늘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 정밀화학부터 이제 좀 보게 되면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이라서 이 정밀화학 쪽은 어디가 많냐면 보통 의약품이나 이런 쪽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반 화학약품도 있지만 화장품이나 그런 쪽들도 이제 많고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품 쪽에서도 원재료들 좀 이렇게 많이 매출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쪽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은 우상향 추세로 계속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좀 높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때 140만 원 막 이렇게 갈 때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굉장히 높게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경향들이 보였어요. 근데 좀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던 결과였고, 근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삼성전밀화학이 한 예상 실적이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냐면 EPS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원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3,500원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한 PER 정도 따지면 한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가게 되면서 올해 EPS 기준으로 해서 한 13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3배, 12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을 못하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힘으로 같이 간 경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질 경우는 이 삼성정밀화학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납품처는 틀리지만 삼성전자 자체에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 주가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일단 추이를 보셔야 될 때는 삼성전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워낙에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이게 그 지금 엘피다를 인수한다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약간은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기가 아닌가, 경계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그렇게 고평가 수준도 아니니까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손절가는 좀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네? 손절가를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는 5만 원 선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PER로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탈하게 됐으면 급락 가능성이 역시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지지하고 올라왔던 부분도 역시나 그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PER이라는 건 같이 서로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요.
네. 그런 여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됐을 때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 내려가게 됐을 때는 저 선을 꼭 지켜주셔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균 기준으로 20배 정도 수준 되면 이 기업은 약간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는데 상황인 만큼 뭐 7만 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1천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반등 시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좀 약간은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전기죠. 네. 삼성전기는 보통 이제 부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실적 개선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올라가고요. 사실상 좋은 거는 뭐냐면 LED가 그렇게 빠르게 개선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LED를 요번 4월에 지난 4월에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LED랑은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기는 이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잘 나가서 부품이 잘 나가면 말 삼성전기도 좋은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7%대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지금 삼성정밀화학이나 삼성전자보다 PER이 더 높습니다. 올해 예상 PER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면 5,200원 선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부품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큰 폭으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매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존의 재고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상 실적치를 잡은 게 좀 오버로 잡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삼성전기는 10만 원 선 이상은 고평가라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더 삼성전자가 커지고 그러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대에서 PER이 20배 수준이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낸다고 한다면 그게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현재에 투자하는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위태위태해요. 사실상 10만 원 선 이탈하게 됐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장중에 좀 투매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투매 물량이 나와서 지지는 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매 물량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여서 손절가를 96,000원 선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역시나 삼성전자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면서 삼성전자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1만 원 선 정도로 좀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 주가를 거기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도 그러면은 그 LP 사건으로 인해서 네. 조금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왜 그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쪽이 맞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왜 맞다고 하냐면 애플이 지금 LP다에 준 게 물량이 어느 한 공장이 절반가량 1년에 절반을 생산하는 양이에요. 네. 그러면 애플이 그거를 갖다 맡겼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예상 실적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예상 실적이 감소될 수 있는 추정치가 감소되겠죠,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그만큼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제 짧은 생각에 너무 이 낙폭이 큰 것 같은데 네. 이게 기술적이나 어떤 의미로든 간에 약간의 이렇게 반등이 오지 않을까요? 워낙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누군가 받았겠죠. 지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더 지켜서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오늘 일단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제가 동네 슈퍼를 갔는데 거기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저는 그때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와봤자 130만 원이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만 원이? 이상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보내주신 두 종목 다 삼성전자가 실제 보유하고 계시지만 삼성정밀화학, 삼성전기도 삼성전자 흐름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네,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저는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왜 이렇게 빠지나 했는데 그 네. 이유를 알았으니까 네. 제 속이 마음이 좀 시원하시죠? 편안해졌네요. 예, 예. 나중에 또 다른 감사합니다.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 전화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는 동탄에서 받아봤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살펴드릴게요. 268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미래산업 매수 시점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미래산업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동전주를 네. 꼭 이렇게 꼭 사셔야 될까요? 그냥 제가 좀 그래도 궁금하네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네. 솔직히 뭐 대형주 사봐야 뭐 지금 뭐 그런 쉽게 손이 안 나가겠죠. 저 같은 경우 좀 대형주 지금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은 아까 김동성 비사님인가 그분도 얘기하셨듯이 네. 이제부터 대형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굳이 그쪽은 아니시고 이쪽을 물어보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차트 네.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일단은 그 불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구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그 부분들이 세력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매집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숨길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보조지표에서 보조지표 중 많은 보조지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신뢰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 보조지표가 제일 신뢰성이 높다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거래량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시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신호가 이렇게 한 번씩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죽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재반등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시세를 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면은 요즘같이 금감원에서 감시가 심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변동성 확대시키면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 세력들이요. 이렇게 티 내면서 올리진 절대 않습니다. 왜? 금감원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세력들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팍 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리고 빠져나갈 때도 몰래 이렇게 빠져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 이 구간에서 이미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다 나간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작전을 하는 세력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그 자금이 많은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단기 투자라 해야 될까요?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건 투자가 아니고 어떤 단기적 작전을 세워가지고 일단 한탕 이런 표현 드릴게요. 이런 표현 좀 들으면 죄송한데 일단 한탕 다 해먹고 제가 보기엔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굳이 마지막 불꽃을 지금 현재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불꽃을 여기서 일단 다 태웠어요. 마지막 불꽃을 여기서 다 태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굳이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좀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매수가 잡고 싶으면은 저 이외에 다른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80번님 매수 시점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하는 것 자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들어왔는데요. 6503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09,000원이고요. 비중이 40% 어떻게 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애절함이 묻어나는 문자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LG전자가 네. 최근에도 굉장히 호평세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주력한 모바일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TV나 냉장고 이런 백색 가전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매출이 어느 쪽이 높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럽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저도 어떤 방식으로 잘 나왔는지는 사실상 제가 유럽에 가서 판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인지도상이 좋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휴대폰 사업부만 잘 된다고 한다면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일종의 나온 그 실적 추정치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좀 약간 고평가해놨어요. 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지금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쵸? 유상증자를 해서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이익이 거기서 흑자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지금 8%를 예상하고 있는데 8%까지 못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많이 나와봤자 한 3%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3% 수익률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높습니다. 이자율이요. 더 높죠. 물론 배당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시장 추정치를 너무 크게 잡았고 일단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0% 이렇게 늘어나야만 주주 가치를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1분기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2분기 실적이죠. 네. 왜냐하면 유럽의 그 지금 가동률 자체가 안 좋아지는 시점이 2분기인데 여기서 LG전자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적 자체가요. 근데 지금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삼성도 최근에 그 소식이 나왔지만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LG전자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 그 IT 기업들한테 애플이 등 돌렸다라는 거는 거의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보다는 약간은 경계심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65,000원 선을 지금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전 추정치로 지난주에도 한번 이 종목을 상담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라든지 이익 수준으로는 78,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만 제시드리지 그 이상의 뭐 10만 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추정치를 조정해야 되고요. 그 분기별 추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는 사실상 말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78,000원 정도 선에서만 단기적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상담해 드렸고요. 오늘 장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어떤 종목을 사볼까 역시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 개미들의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질문 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늦지 않았으니까요.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인프라웨어 들어왔습니다. 5046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비중은 50%시고 매수하신 가격은 1,800원이신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인프라웨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네. 전화가 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시장이 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지면 1855포인트인데 네. 많은 방송을 저 솔직히 많이 해봤는데 시장이 급격하게 많이 빠진 날은 이렇게 종목 의뢰가 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그 시장이 다시 반등 줄 때 종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패닉은 가지지 마세요. 패닉은 가지 마시고 시장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괴로운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시장에서 패닉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만 그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냉정한 시각을 좀 가지시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그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 투자 좀 관심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전화가 좀 자주 오시는데 그 전화가 왜 저희 어머니 전화가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개인이고 저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시장 빠지는 게 공파라고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 투자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그 사이버머니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지금 요 부분만 잘 견디려면은 나중에 분명히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종목을 많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대신에 너무 패닉으로만 좀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인프라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기대감이 완전 뭐 주가에서 나타나듯이 뭐 인프라 기대감이 완전 다 꺾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골든크로스가 나게 장기 입병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순서에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24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꺾이면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그 효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효성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하고 인프라 위에 올라간 요 지점은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20에서 240일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빠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프라웨어 시점이 어떻게 보면 한 요 정도 시점, 효성의 작년 3월 중순 정도 시점, 요 정도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성이라는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빠진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효성의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인프라웨어 어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요 효성의 어떤 차트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추가적으로 빠질 구간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800원이면 제가 보기엔 요 정도 가격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니까 에이 올라가겠지 이래서 분명히 안 팔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가 전체에서 봤을 때 하락이죠. 하락일 때 이렇게 반등을 줄 때는 무조건 팔자리라는 건 누구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팔자리를 주는데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사람이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요.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이제 본전만 주면 팔아야지. 근데 본전 오게 되면은 이전에 수익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그 생각에서 5%만 먹으면 팔아야지. 그 생각이 드니까 요 종목이 못 파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본전 생각이 들다가 다시 한번 밀려버리니까 에이 다시 반등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300원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투자자지만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잘라낼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라고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이라고 맨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도 손해가 나지만은 중요한 건 잘라낼 자리에서 잘라낼 줄 알기 때문에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그 240선과 120선 데드크로스가 나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 가격을 보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7,000원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7,000원까지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너무나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7,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보통 뭐 7,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정도는 그냥 매수가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냥 잘라낸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7,000원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자르면은 만약에 12,000원 정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8,000원이면은 7,000원에서 잘라도 별 가격 손실률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네. 1,800원에서 8,300원 자르는 거 7,000원에 자르는 거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는 요 분한테는 조금 지금 구간에서 그냥 잘라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프라웨어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3579번님이십니다. 덕산 하이메탈 매수하신 가격은 24,600원이고요. 중장기로 보유할 전망일 것 같아요. 향후 전망과 함께 어떻게 전략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AMOLED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좀 탄탄합니다. 회사가요. 그 부품사들 중에서도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그 재무구조라든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덕산 하이메탈이 가장 우수한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예상 EPS도 한 1,500원 내지 한 1,6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삼성전자보다 PER을 높게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부진하게 됐을 때는 좀 더 큰 폭으로 좀 내려오는 경향도 있다라는 걸 그런 정도는 좀 감안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워낙에 그 증설하게 됐을 때 이 부품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완제품을 해서 이렇게 딱 파는 형태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엄청나게 많죠. 특히나 AM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중을 많이 가는데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나중에 그걸 판매하게 되지만 부품은 먼저 매출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재무구조가 우수하지 않거나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위안을 삼으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소식 나오면서 같이 좀 떨어지는 양상인데 일단 저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AMOLED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건 3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렇게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좀 만족하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은 손절가는 23,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네. 길지는 않습니다. 충격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주가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수준의 역시나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장기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3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 역시나 레인지 구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 낙폭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 보내주신 분이 9240번님께서 비중은 뭐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총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 가운데 해당 종목이 몇 %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이 현대제철이라고 하셨나요? 몇 % 비중으로 들고 계신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요.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희 무료 문자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잠시 뒤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기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엔터 기술 보내주신 분은 9934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엔터 기술 매수하신 가격은 1,960원이고 비중이 10%. 환기 종목이라 불안해서요 하시는데요. 엔터 기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사이에 물도 쏟으시고. 들켰네요. 들켰네요. 자, 좀 당황스럽네요. 물 쏟은 걸 들켜가고 해가지고. 엔터 기술.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했던 종목이 뭐죠? 인프라웨어죠. 인프라웨어처럼 손절을 해야 될 자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 앞으로 제가 이 종목을 올릴 주포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돈으로 사서 올릴 그런, 세력이 아니라면은, 솔직히 언제 올라갈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실을 봐야 되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손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000원대에서 올렸어요. 1,000원대 올리고, 벌써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2,400원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다 해먹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아까 미래산업이라고 했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티내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도 변동성이 크게 갔지만은, 올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잘 볼게요. 2,000원에서 2,400원. 얘네들이 만약에 진정한 작전 세력이라면 이런 식으로 안 올렸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1,000원에서 해먹고 2,400원까지 제 같으면 안 했어요. 1,000원에서 올리다면 적어도 5,000원까지는 올리고 한 5배는 해먹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해먹고 나갔다는 거는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단기 세력이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해먹고 지금 이렇게 벌써 과하게 그냥 티를 내면서 빠져나가 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1,000원 제자리 가격에 최근 1,000원 제자리 가격에 와 버린 거고요. 요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만족이 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순간에 제가 생각한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1,000원까지 다시 왔거든요. 1,000원까지 다시 왔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또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세력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벌써 요 앞전 3달 전에, 2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이미 해먹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요거는 얕은 반등이라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실 생각이 물론 있으시다면은 지금라도 파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1,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요게 조금 마지막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표현 하나 빌려드릴게요. 소위 세력들이 하는 용어 중에 설거지라는 게 있습니다. 설거지, 그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세력들이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이 빼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요 구간에서 못 빠져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뉴스를 퍼뜨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는 게 설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원까지 한번 지금 털리면 지금 터시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작전들이 쓰는 용어의 설거지를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은, 네.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신 다음에 1,400원 이상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이거라도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나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까지 손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종목 거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때는 어떤 액땜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기술 만약에 이슈가 있어서 1,4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9240번님, 주식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현대제철 어제 매수하셨대요. 88,900원에 매수하셨고 44주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자꾸 내려가는데 궁금하네요. 라고 92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철강주들이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왜 안 네. 좋았냐면 중국에서 그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철강 가격이 낮아진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단가는 낮아졌는데 원재료 가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순이익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은 작년에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새로운 그 철강 재료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단은 판매 단가 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진을 떨쳐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밸류에이션 상태는 사실상 어떤 섹터보다도 이 철강 섹터가 가장 지금 좋습니다. 사실은 좋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철강 화학이 오히려 섹터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수 2% 빠지는데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철강화학은 더 많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게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방위 산업들이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네. 뒤에 가장 먼저 매출이 나오는 거는 바로 기초 소재들이죠. 기초 소재가 뭐냐면 철강이나 화학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런 거 다 일단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빼고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지금 10년 후에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살아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팔로처가 확실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대제철이 무슨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 없어지는 동안 그럼 그 공급 물량들을 누가 다 대체할 겁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살아 있을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점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는 한 11배 수준은 철강주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11배 수준인데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탈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5,000원 선을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손절가, 그러니까 손실을 짧게 보고 수익을 높게 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주식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식 첫 걸음 조력자로 개미들에게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를 끊어주셨어요. 깜짝 놀라셔서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물도 쏟으시고 그러셨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시청자님? 여기 인천 연수동이요. 네, 인천에서요. 반갑습니다. 가깝네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동양철관을 네, 처음에 2,700원에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 700원이요. 2,700원. 1,700원이요? 2,700원이요? 2,700원. 네, 2,7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총 비중이 80%고요. 80%시고요. 그 처음에는 50%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지난주에 어디서 듣기로 이번 주에 무슨 모멘텀이 또 나온다고 그러길래 30%를 추가 어디에서 매수해가지고 들으셨어요?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우리의 친구 네. 인터넷에서 동양철관 2,700원. 이번 주에 모멘텀이 있을까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비중이 80%라고 하셨고요. 이 한 종목만 들고 계신 건가요? 또 하나는 그 SG 세계물산이요. 네, SG 세계물산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은요? 예, 550원에 그거는 20%야 지금. 550원에 비중이 20%. SG 세계물산과 그리고 동양철관 바로 정태근 전문가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안녕하셔야 될 텐데 조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안녕하시다는 말을 잘 못 드릴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동양 철강이 비중이 상당히 너무 많으니까 동양 철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일단 이거를 어쨌든 뭐 그 가스관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취임식 그것 때문에 예,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어떤 생각하고 계신 어떤 시나리오는 갖고 계세요? 아, 그런 없으신가 거는 잘 봐요.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같네요. 없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마는 어쨌든 뭐 테마주라는 건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테마주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테마가 다시 한번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제일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 예, 조금 예.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푸틴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코멘트를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거기엔 기대가 조금 산산이 좀 무너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이렇게 1765원 그리고 2700원 1000원 정도면은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테마를 기다리면서 갖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럼 싶거든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좀 편하게 못 드리겠네요. 이거를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뭐, 지금 같아서는 한 2,000원대 초반만 되면은 그냥 예, 예. 손절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네. 일단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세력들이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 앞전에도 세력 올 때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력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물량들이 지금 현재 다 소진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위에 거래 보시면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빼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순수하게 거래량하고 차트만 보게 된다면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거래량을 보실 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줄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줄고 있다. 그만큼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테마 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테마 쪽은 잘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차트적인 부분만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밖에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2,000원 초반대만 주면 좀 팔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모르겠으면 제가 1,400원까지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빠지게 된다는 게 그게 너무나 힘들다 싶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바로 세계물산 좀 보도록 할게요.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성규 팀장이 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저가주라서 솔직히 저도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종목을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밖에 없냐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이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주주 이분하고 유시민 씨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게 250원에서 600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다 되고 나서 이게 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600원에서 435원 정도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용도 잘 모르는 쪽이라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에서 좀 자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요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문자로 한 종목씩 각각 좀 보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